요즘 금값 정말 장난 아니죠? 연일 최고가를 찍고 있는데요. 이게 그냥 안전자산이라서 그런 걸까요? 아닙니다. 이제는 정말 뜨거운 투자처로 떠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한국 시장을 중심으로 도대체 금값이 왜 이렇게 오르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투자해야 할지 그 핵심만 콕콕 짚어보겠습니다. 아니, 요즘 뉴스만 틀면 정말 금값 얘기잖아요. 뭐 역대 최고가다, 골드러시다, 이런 말들이 막 쏟아지는데,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오르는 걸까요? 안전자산의 대명사였더니 금이 왜 다시 이렇게 뜨거운 감자가 됐는지 오늘 제가 속 시원하게 한번 풀어드릴게요. 자, 그럼 먼저 지금 금시장 상황이 어떤지 그 현주소부터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 보죠. 2026년 1월 9일을 기준으로 과연 시장에서는 어떤 숫자들이 오가고 있을까요? 와, 보이시나요? 91만 4.000원입니다. 이게 바로 1월 9일 기준으로 우리가 순금 한돈, 그러니까 3.75g짜리 하나를 살 때 내야 하는 돈이에요. 이 숫자 하나만 딱 봐도야 최근 상승세가 정말 가파르구나, 바로 체감이 되시죠? 자, 그럼 실제로 우리가 금을 거래할 때 가격을 한번 볼게요. 살 때랑 팔 때 가격 차이가 꽤 나죠? 내가 살 때는 약 91만 4.000원인데 내가 팔 때는 약 77만 3.000원 정도예요.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오르는 추세가 꺾이질 않고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시장 분위기가 여전히 아주 뜨겁다는 신호인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지금이 골드러시가 우리나라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국제 금시장도 같이 아주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어요. 전 세계 투자자들의 돈이 다시 금으로 몰려들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가장 궁금한 부분이죠. 도대체 왜 이렇게 금값이 오르는 걸까요? 이 시장을 움직이는 핵심적인 이유 딱 세 가지로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이유는요,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식질 않고 있다는 거예요. 뭐 전 세계적으로 불안한 일들이 많잖아요. 지정학적 리스크라든지 경제가 좀 불안하다든지, 이럴 때 투자자들이 그래도 금이 제일 안전하지 계속 찾는 거죠. 일종의 안전한 피난처셈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국제 금값 자체가 지금 엄청 강세예요. 왜냐면 달러 가치는 좀 떨어지고 있고 앞으로 금리가 내려갈 거다, 이런 기대감이 커지니까 사람들이 지금 사야 돼 하고 매수 심리가 확 살아나는 거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가격이 워낙 빠르게 오르다 보니까 이걸로 단타, 그러니까 단기 차익을 보려는 사람들도 많아졌어요. 이런 움직임이 더해지면서 시장의 변동성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세 번째 파트입니다. 아마 다들 이게 제일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상승세 대체 언제까지 가는 건데,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될지 한번 단기적인 관점과 중기적인 관점으로 나눠서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 앞으로 한 1일에서 3일 정도는 지금 이 상승 분위기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꽤 높아요. 그런데 시야를 좀 더 넓혀서 올해 1분기 전체를 놓고 보면 마냥 장밋빛 전망만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더 오르심은 충분히 남아있어요. 하지만 예를 들어 금리 정책이 갑자기 바뀐다거나 하는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툭 튀어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은 꼭 대비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 자, 이제 가장 현실적인 얘기로 들어가 보죠. 이렇게 정신없이 오르내리는 시장에서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명한 투자 전략, 사는 관점과 파는 관점 두 가지로 나눠서 딱 정리해 드릴게요. 혹시 지금 금을 사려고 고민 중인 분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 두 가지 원칙은 정말 꼭 기억해 두세요. 첫 번째는 나눠서 사기, 즉 분할 매수입니다. 시장이 막 불타오를 때 조급하게 뛰어들지 마시고요. 가격이 살짝 주춤할 때, 그러니까 조정 타이밍을 노려서 조금씩 나눠 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길게 보기입니다. 금은요, 오늘 사서 내일 파는 그런 단파형 주식이 절대 아니에요. 내 자산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라는 그 본질적인 가치를 보고 길게 호흡하. 2026년 1월 9일 조정을 마친 한국 금값이 다시 반등 신호를 보이고 있습니다. 면서 투자해야 합니다. 자, 그럼 반대로 금을 팔 타이밍을 고민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이때로 두 가지 전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익 실현입니다. 요즘처럼 가격이 확 올랐을 때 가지고 있는 금의 일부를 팔아서 수익을 일단 내 주머니에 챙기는 거죠. 이것도 아주 현명한 방법이에요. 두 번째는 손절 라인 정확입니다. 나는 이 가격 밑으로 떨어지면 뒤도 안 돌아보고 무조건 판다, 이런 식으로 자신만의 원칙을 딱 정해두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상치 못한 급락으로부터 내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파트입니다.
지금까지는 사고파는 구체적인 전략을 얘기했다면 이제는 좀 더 큰 그림을 볼게요. 금투자를 성공으로 이끌기 위해서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아주 근본적인 원칙들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원칙 바로 비중 조절입니다. 전문가들이 거의 한 목소리로 얘기하는 게 있어요. 전체 투자 자산 중에서 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한 5%에서 15% 사이가 가장 적당하다고요. 왜 그럴까요? 이걸 축구에 비유해 볼게요. 금은 막골을 넣는 화려한 공격수가 아니에요. 대신에 우리 팀 골문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핵심 수비수 같은 역할이거든요. 포트폴리오 전체의 안정성을 지켜주는 거죠. 그리고 성공적인 금투자를 위한 인의 가지 원칙. 이건 꼭 메모해 두세요. 첫째, 절대로 무리하게 빚내서 투자하거나 단타 치려고 하지 마세요. 둘째, 항상 현금을 어느 정도는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좋은 매수 기회는 정말 예고 없이 찾아오거든요. 셋째, 언제 수익을 실현하고 그 돈으로 뭘 할지 미리 계획을 세워두세요. 그래야 감정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장기적인 목표를 세우고 한번 정한 손절, 익절, 원칙은 칼같이 지키는 겁니다. 이내가지만 잘 지켜도 정말 실패할 확률을 확 줄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의 투자 포트폴리오 안에서 금은 어떤 존재인가요? 위험할 때 나를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인가요? 아니면 더 큰 수익을 내기 위한 날카로운